미국 대학들 10곳 중 9곳이나 학비 내역을 오도해 학생들의 빚이 늘어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민 지출이 크게 위축돼 내년에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대형 은행장들이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전국 주도는 물론 차기 대선에서도 유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영주권자들이 한 해 100만 명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한인들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무상 제공이 내년에는 특이한 사태 발생이 없는 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대학들은 10곳 중에 무려 9곳이나 학비 내역을 오도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빚이 늘어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의회 일반회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각 대학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알려주는 재정 지원 오퍼에서 학자 융자금이나 워크스타디 등을 무상 보조인 것처럼 어워즈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오도해 결국 학생들이 되갚아야 하는 빚을 계속 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신입생과 재학생,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무상학비 보조와 장학금, 학자 융자금으로 거액의 학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학비와 기숙사비는 매년 급등하지만 무상 보조와 장학금은 제자리 걸음함으로써 학자 융자금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4,300만 명이 학자 융자금으로 1조 6천억 달러를 빚지고 있어 주택 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개인 부채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천만 명에게 1인당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씩 일괄 탕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소송에 걸려 아직 실제 탕감해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내년 6월 말 안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들도 학비 내역을 오도하는 바람에 학생들의 학자금 빚을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의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GAO, 즉 의회 일반회계감사원의 감사 결과 미국 대학들 중에서 10곳 중 9곳이나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파이낸셜 에이드 오퍼에서 학비 내역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나중에 갚아야 하는 융자금까지 어워즈라는 표현으로 무상보조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대학 가운데 91%나 학비와 기숙사비, 책값 등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거나 낮게 잡아 제시한 반면 졸업 후 갚아야 하는 론을 배정하며 어워즈라고 표현해 무상보조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으며 근로장학생인 워크스터디는 실제로 일해야 받는 것인데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91%에 해당하는 대학들 중에 정확한 비용이나 혜택을 아예 빼먹은 대학들이 41%이고 낮게 잡아 제시한 대학들이 50%인 것으로 GAO는 밝혔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대학에서는 급등한 대학 학비와 기숙사비 등에서 무상보조와 장학금 순서로 빼고 나머지를 학자융자금으로 충당해주면서 무상보조로 착각하게 만들어 학자융자금 빚을 대폭 늘리게 만드는 부정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GAO는 비판했습니다. GAO는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각 대학들이 보다 분명한 학비 내역과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보조, 장학금 등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자융자금 빚을 충당하는 것임을 학생들에게 고지해 지나친 융자의존을 줄이도록 입법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의 여파로 미국민 소비 지출이 크게 위축되기 시작해 내년에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대형 은행장들이 잇따라 경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은행의 CEO들은 고객들의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절반으로 위축됐다며 의도된 소비 지출 냉각으로 내년에는 불경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 동향에 누구보다 민감할 대형 은행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연준의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 여파가 본격 미치면서 의도된 소비 지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내년에 불경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언 CEO와 웰스파고 은행의 찰리 샤프 CEO는 거의 비슷한 분석으로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이니언 은행장은 올 들어 현재까지 소매 판매에 대한 지급액은 4조 달러로 11% 증가했으나 11월에는 증가율이 5%로 급속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이니언 은행장은 팬데믹 2년 동안 부양체크 현금 지원과 강력한 고용시장, 임금 상승 덕분에 미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켜 왔으나 그에 따른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시작된 연준의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 여파가 전체에 퍼지면서 미국민들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모이니언 은행장은 연준의 의도된 소비 냉각이 현실화되고 있어 2023년 미국 경제의 약화는 확실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찰리 샤프 웰스파고 은행장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데비카드 현금 사용량은 제자리하고 있어 소비 지출의 둔화, 감속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프 은행장은 미국 경제가 2023년에 약해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바 없으며 다만 가볍게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언 은행장은 2023년 새해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에 내년 4분기에 소폭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웰스파고의 찰리 샤프 은행장은 업종별로 체감 경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은행장들은 비슷하게 2023년 새해에 미국 및 소비자들은 물건 사기보다는 팬데믹으로 하지 못했던 여행과 외식, 운동, 연애, 오락 공연 등에 대한 지출로 코스를 바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에는 여행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는 불황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호황을 누리게 될 것으로 이들 두 은행장들은 예측했습니다.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결선에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승리함에 따라 민주당이 전국 주도는 물론 차기 대선에서도 유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의석 분포가 민주 51, 공화 49로 바뀌면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한 석씩 우위를 점하게 돼 공화당 하원 도전에 카운트 펀치를 날릴 수 있게 됐고 차기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입지를 위축시켜 유리한 선거전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월 6일 결선을 치른 조지아주 연방의원 선거에서 현역인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허셀 워커 후보를 51대 49로 누르고 당선돼 민주당 상원 파워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중간선거 당일에는 3만 7천 표로 앞섰으나 50% 득점자가 없어 실시된 결선에서는 10만 표로 늘려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에 다시 선출됨으로써 조지아에서 처음으로 6년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나아가 현재까지 미 헌정사상 연방 상원의원을 역임한 2천여 명 중에 흑인 상원의원으로는 11번째 올랐고 현역 100명 중에 3명째 기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조지아 상원의원 한 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연방 상원 의석 분포를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118대 회기부터 51대 49로 파워를 확대하게 됩니다. 단지 한 석을 열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연방 상원의 모든 위원회에서 여야 동수가 아닌 한 석씩 우위를 차지하게 돼 법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인준, 각종 입법심의에서 신속하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하원을 장악하는 공화당이 바이든 일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민주당 정책에 제동을 걸려고 시도할 때 민주당 상원이 소환 파워로 공화당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도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차기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격전지들이 현재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에서 2024년에는 조지아와 애리조나로 바뀌게 될 게 분명한데 민주당이 두 곳에서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어 유리해지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선수 선택해 전폭 지지한 상원의원과 주지사 후보들이 대부분 낙선하는 바람에 공화당 진영에서 입지가 크게 좁아져 2024년 차기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 내에서는 트럼프와 가까이 하면 패배하고 트럼프를 대선 주자로 내세우면 망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당의 향후 진로를 놓고 내홍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영주권자들이 한 해 100만 명에 달하는 시대로 복귀했습니다. 팬데믹과 반이민 정책으로 급감했던 귀화 시민권자들은 2022 회계연도에 성인 96만 7,400명, 미성년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102만 3,200명으로 역대 세 번째 많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귀화 시민권자들이 한 해 100만 명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이민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에 끝난 2022 회계연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선서한 귀화 시민권자들은 성인 96만 7,400명에 달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의 취득과 함께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미성년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102만 3,2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미국 시민권 취득이라고 CBS 뉴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클린턴 시절이던 1996년에는 104만 1000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인 2008년에는 104만 6,500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시절 팬데믹과 반이민 정책으로 급감했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바이든 시대에 들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겁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자들은 지난 2019년에는 84만 3,600명으로 줄기 시작해 2020년에는 62만 8,300명으로 급감했다가 2021년에 81만 3,900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은 한 해 1만 5천 명 안팎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들은 2019년에는 1만 6,300명, 2020년에는 1만 1,350명, 2021년에는 1만 5천 명을 기록해 이번 2022년에는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영주권 취득과 함께 감소 추세를 보여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에게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곧바로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얻게 돼 정치력을 신장하는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여권을 발급받고 직계가족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스폰서할 수 있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영주권자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이민서비스국도 시민권 취득에서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이민서류 적체로 미국 시민권 신청서들이 6월 말 현재 66만 6,500건이나 밀려 있으며 수속 기간도 올해 초 13개월 반에서 지금은 15개월 반으로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내년에는 모두 무상 제공이 중단되고 환자들이 값비싸게 구입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연방정부가 $30에 사들여 무료로 접종시켜 왔으나 내년에는 4배나 비싼 $120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수백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무상 제공이 내년에는 특이한 사태 발생이 없는 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 연방정부가 제약사들로부터 대량 구입에 따른 할인가인 $30에 사들여 무료로 접종시켜왔으나 내년 중에는 중단될 것으로 연방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만약 코로나 백신을 시중에서 접종하려면 4배나 비싼 $120를 환자나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한 관리는 전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인 화이자의 팩스로비드는 더욱 고가의 약값을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팩스로비드는 한 코스 복용분이 현재 $530나 되는데 내년에는 무상 제공이 중단돼 정부의 할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환자들이나 보험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내년 중반부터 시중 약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화이자로부터 팩스로비드 2천만 코스를 구입해 현재까지 600만 명에게 무상 제공했습니다. 팩스로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기 환자들이 복용할 경우 중증 입원과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내년에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의 무상 공급을 중단하면 감염에 가장 취약한 시니어들과 무보험자,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에서는 아직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커버를 제한하고 있어 연방정부 무상 제공이 중단되면 노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2024년 초까지 커버해주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올해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25만 명이나 목숨을 잃어 뇌졸중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